수채화, 꾸니 워터칼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색상에서 느끼는 따뜻한 색과 서늘한 색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색온도, 따뜻한 색, 시원한 색, 색온도를 절대적으로 생각 말자. 따뜻하고 시원한 색의 상대성, 색 성향 확인 방법, 보라색 만들기, 오렌지색 만들기, 그림에서 색온도의 중요성. 이런 순서로 설명해 가겠습니다. 먼저 색온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한 벽지의 색깔이 노랑이나 오렌지라면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방한 벽지의 색깔이 파랑이라면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색깔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색온도라고 합니다. 색온도는 통상적으로 켈빈으로 표현되며 기호 K를 사용하며 절대 온도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5000 켈빈 이상의 색온도는 시원한 색이라 하고 2700에서 3000 켈빈의 낮은 온도의 색은 따뜻한 색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은 따뜻하다고 하면 태양이나 불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색은 노랑, 오렌지, 빨강이나 이 색들의 조합 색상을 말합니다. 시원한 색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원하다고 하면 물이나 얼음, 하늘, 초원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색은 초록, 파랑, 보라색이나 이 색들의 조합 색상을 말합니다. 색온도를 절대적으로 생각 말아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빨강은 항상 따뜻한 색이고 파랑은 항상 시원한 색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기로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파랑색이 다른 색과 비교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이 파랑색이 왼쪽 사진과 같이 다른 색온도를 가지는 파랑과 이웃하면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사진과 같이 빨강색과 이웃하면 시원하게 보일 겁니다. 같은 파랑색이라도 이렇게 다른 색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따뜻하고 시원한 색의 상대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것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노랑, 빨강, 파랑색이 다른 색 성향을 가지면 색온도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파랑색에 노랑 성향을 가지면 시원한 파랑, 빨강 성향을 가지면 따뜻한 파랑이 됩니다. 빨강색이 파랑 성향을 가지면 시원한 파랑, 노랑 성향을 가지면 따뜻한 빨강이 됩니다. 노랑색에 파랑 성향을 가지면 시원한 노랑, 빨강 성향을 가지면 따뜻한 노랑이 됩니다. 색 성향의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색 성향이란 예를 들면 빨강색이 파랑색을 띠고 있나 또는 노란색을 띠고 있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색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색상표를 만들어 이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색이 파랑 성향이냐 또는 빨강 성향이냐 하는 것은 색상표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색깔이 너무 짙어서 그 색 성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흰색을 섞어보면 그 색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인즈 그레이 같은 짙은 색에 흰색을 섞으면 파란계의 회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색상을 혼합할 때 주의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색상을 파악하고 있으면 색상을 혼합할 때 색상이 탁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라색에 노란색을 섞어봅시다. 그러면 밝은 보라색이 되지 않고 탁한 토성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란색은 색환에서 보라색의 반대편에 위치한 보색입니다. 보색은 서로 섞으면 색조가 낮아지고 채도가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보라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보라색을 만들기 위해서 퍼머넌트 로즈와 울트라마라인 블루를 섞으면 깨끗한 보라색이 됩니다. 그러나 카드뮴과 울트라마라인 블루를 섞으면 탁한 보라색이 됩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카드뮴 레드 색상에는 노랑 성향을 가진 색이 들어 있어서
보라색과 보색 관계가 되기 때문에 탁해집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만들 때는 빨강과 파랑을 섞어야 하는데 노랑 성향을 가지지 않은 파랑 성향의 시원한 색으로 섞어야 깨끗한 색이 됩니다. 즉, 노랑 성향의 따뜻한 색으로 섞으면 탁한 보라색이 됩니다. 이번에는 오렌지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오렌지색을 만들기 위해서 카드뮴 레드와 카드뮴 옐로우를 섞으면 깨끗한 오렌지색이 됩니다. 그러나 카드뮴 레드와 레몬 옐로우를 섞으면 탁한 오렌지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레몬 옐로우의 색에 파랑 성향을 가진 색이 들어있어서 탁해집니다. 파랑은 오렌지색과 보색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강과 노랑을 섞어 오렌지색을 만들 때 파랑 성향의 색이 들어있지 않는 따뜻한 색으로 섞어야 깨끗한 색이 됩니다. 즉, 파랑 성향이 들어간 시원한 색으로 섞으면 탁한 오렌지색이 됩니다. 따라서 물감을 구입하면 그 색이 어떤 성향의 색인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림에서 색 온도가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색 온도는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색 온도의 중요성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풍경화에서 기사기 심도를 높입니다. 시원한 색은 공간 속으로 멀어지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따뜻한 색은 공간 속에서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산은 푸른색 계통의 시원한 색을 이용하고 가까운 사물들은 따뜻한 색으로 그립니다. 그림에서 색 온도의 중요성 두 번째는 형태를 강조 또는 과장시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색은 팽창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시원한 색은 수축시키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볼이나 입술을 따뜻한 색으로 칠해서 튀어나오게 하고 이마 등은 차가운 색으로 칠해서 들어가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색 온도의 중요성 세 번째는 색 온도 변화로 미묘한 감각을 증대시킵니다. 같은 초록이라도 색을 온도 변화시키면 나무숲의 풍성한 조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받는 부분, 그늘이 진 곳에 미묘한 표현을 색 온도를 이용하여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색 온도의 중요성 네 번째는 특별한 무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색으로 역동성과 기쁨, 열정을 표현하고 시원한 색으로 조용하고 편안함 또는 침울한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